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여기 수출의 다리를 넘어서 지금 가산동 쪽으로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역시 가산 디지털 단지는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식산업센터의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피해를 잘못 투자해서 피해를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초에 분양을 받으면서 그 약속되었던 수익률, 임대가 이 부분들이 정확히 개런티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언제 그럴 때 이렇게 생기는 거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좀 심도 있게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는 그 지어지는 곳이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서울 시내에서는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하고 그 위성으로 영등포, 강서, 성동구에 있는 이쪽 중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울을 벗어난 이 위성 지역에는 새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는 곳에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자족 용지, 이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곳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최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고, 여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30개에 가까운 지식산업센터가 그 현재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시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가 얼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이 확실하고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사기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와 환경이 아닙니다. 100% 정확한 팩트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면, 택지 개발 지구는 택지를 새로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면적도 적지 않아요. 보통 30만 평, 40만 평, 크게는 뭐 100만 평, 막 이렇게 해도 크게 들어가는 택지 개발 지구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이 건물에 쉽게 얘기하면 그 임대가를 책정했다거나 임대를 맞췄다거나 기존의 임대가가 얼마였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기가 맹점인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간단히 따지면 그 분양을 그 받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분양사원의 말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믿고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믿고 분양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택지 개발 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자정용지로 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동탄이 그렇고 하남시가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개인이 주거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회사한테만 임대를 줘야 되는데 회사가 임대를 들어오지 않게 되면 100% 공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라도 생겨서 좀 리스크가 없이 임대라도 맞춰줘서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대 수익률, 지금 동탄 같은 경우가 맨 처음 분양을 할 때 임대가를 평당 3만 원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탄 같은 경우에 그 분양가에 뭐 80%를 대출을 받아서 금리도 뭐 많지 않게 적용을 했을 때 뭐 아마 수익률이 아무리 못해도 20%는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과하게 잡았을 경우에는 뭐 30%까지도 아마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당연히 그 수치가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모습이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3만 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동탄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을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호실들은 공시를 헤매고 있고 임대를 찾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찾더라도 내 거를 서로 임대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임대가는 떨어졌고, 그럼 임대가는 지금 2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고, 잘 맞춰봐야 2만 원 초반대 맞춰지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수익률은 완전히 뜬구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게 사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그 현혹을 해서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저도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분양하는 사람은 뭐 확실하게 개런티 되고 좋은 물건만 분양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래야 맞는 거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사기를 치든 무슨 방법이 되었든 분양 사기를 뭐 분양을 시키고 나는 그에 대해 합당한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양판에 팽배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스스로 검증을 거치고 검증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절대로 그 부하 내동에서 다른 사람이 투자를 했다, 뭐 내 가까운 사람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반드시 기업체에게 임대를 줘야 하고 기업체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다 줄 수 있으면은 리스크는 줄어들죠. 리스크는 그만큼은 뭐 특별한 문제가 안 되죠. 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임대가를 뭐 부풀려서 수익률이 많이 나오게 만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단순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개인이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정말로 얼마만큼의 신뢰 있는 회사이고 얼마만큼의 책임져 줄 수 있는 회사인지 또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뭐 그렇게 분양을 하고도 끝까지 남아서 임대까지 개런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임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런 회사라 그러면 괜찮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혼자 분양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분양을 시키고 나서 뭐 전화번호를 바꾸고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검증 절차를 좀 거쳐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요. 그 건물이 크다고 해서 뭐 얼른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 뭐 주변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얼른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잘 검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셔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에게 따로 그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정말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 추천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뭐 어떤 영달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요즘에 너무나 이렇게 잘 모르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판에 들어와서 사실은 물이 많이 흐려졌어요. 14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증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고 좋은 물건에 투자하셔서 돈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도 받고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물건 아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초이스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